산지에 그 산림경영관리사, 그다음에 이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또 간정 이런 거 간정을 파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서 전전 산지 일시 사용 그 수리 알림이 어제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 서류는 맨 먼저 산지일시 사용 신고서가 필요한데, 그럼 이 양식은 어디서 다운을 받느냐? 그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 토탈 사이트에서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을 치면 그 왼쪽에 별표하고 서식이 있습니다. 그 별지 제7호의 이 서식에 산지일시 사용 신고, 뭐 변경, 뭐 연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 한번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잘 안 보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이제 산지일시 사용 시행 규칙을 이렇게 이제 치시면 그 앞에 사이트가 나오면은 클릭을 하면 그 왼편, 이쪽 왼편에 보면은 글씨가 작은데 별표 서식이 여기 있습니다. 별표 서식을 클릭을 하면은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별표 별지 7에 산지일시 사용 허가 별지 제7호의 이 서식에 있습니다. 그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신고하려고 하는 이 양식이 나옵니다. 이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필요 서류가 이제 산지일시 사용 신고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배치도, 복구계획서,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도 6천분의 1짜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적도나 토지 등기부 등본은 관공서 가서 직접 그 허가과에 이걸 제출하기 전에 민원실에 제출하는 게 민원실에 제출하는데, 거기서 떼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볼까? 산지일시 사용 신고서에 V체크를 하시고 신고인란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지 소유자 작성해 주시고, 산지 일시 사용 내역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 산지 일시 사용 내역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개가 있잖아요. 2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임업용 산재 200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산림경영관리사라고 하면은 그 부지가 200평방미터에 대해서 25%, 그래서 50평방미터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15평짜리 산림경영관리사를 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산림경영관리사는 33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거로 이제 허가를 맡았고, 그 다음에 그냥 간이농림 어업용 시설, 그러니까 어떤 그 임산물을 수확을 해서 보관하고 또 막 이런 그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짓는 것이 이제 비닐하우스 짓는 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최대가 165평방미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정 설치는 우리가 이제 간정 설치를 하면 보호대를 설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다 모다를 넣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사각형, 정사각형짜리 판넬로 짠 거 겨울에 인전 얼지 말라고 그 속에다 이렇게 모다가 더 넣어놓잖아요. 그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도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내역에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간정 설치도 제가 이제 2평방미터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200평방미터가 나온 겁니다. 33평방미터 산림경영 관리소 33,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 165, 그 다음에 간정 2평방미터에서 여기서 200평방미터가 이렇게 해서 일시사용 산지 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시사용 기간은 일시사용 수리기간 나온 시점으로부터 3년간이다.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되고, 그럼 이걸 신고를 하면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해요. 현장 답사를 그 공무원이 하고 뭐 이런 관계를 거쳐서 신고 수리가 완료됩니다. 이것은 기간은 열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바로 이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요 노란구로 체크를 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상세에게 요 부분은 채워 주십시오. 그 허가과를 가서 제가 산지 일시 사용을 신고를 하려고 한다. 필요 서류가 뭐냐 라고 하니까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축척도 2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형과 지적이 불일치할 때는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일부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해당 사업 구간이 표시된 여기다 뭐를 짓겠다라고 하는 표시된 임야도 4번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계획서, 공종, 공법 및 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복구계획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들어가냐 모르니까 대략 인전 전에 인전 허가 맡았던 사람 거 그런 것을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줘서 이번에 인전 허가를 맡았는데 그러면 산지일시 사용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지일시 사용 사업계획서는 이제 산지일시 사용 신청지가 어디냐, 임야 주소지가 어디냐, 산지일시 사용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주소라든가 이름을 쓰게 되겠죠. 산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일시 사용자나 토지 소유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이제 필요로 해요. 그럼 산지 일시 사용의 목적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현재 2022년 4월과 10월, 2021년이죠, 작년 4월과 10월 식재한 묘목, 호두 묘목 800그루가 심어져 있기에 관리 차원에서 휴식 공간 및 대기 공간인 산림 경영사가 필요하고 호두가 3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한 관계로 자급 공간과 일시 보관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시로 호두 고온 피해 및 청피 작업 시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에 간정시설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산지 일시 사용의 목적을 적었습니다. 그럼 산지 일시 사용 면적이 토탈 200평방미터고요. 사업기간 일시 사용 신고 수리로부터 3년간 아까 살펴봤죠. 그럼 바로 이제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일시 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조그맣게 해서 보면은, 예. 이제 주소가 나오고, 읍면리, 집원리, 사용 면적이 나오고, 이쪽, 이용 계획. 최대학 등기그네요. 예. 이용 계획을 보면은, 관리사가 33평방미터, 그 다음에 간이농림 어업용 시설 165평미터, 간정이 2평방미터, 이쪽이요. 예, 이쪽. 예,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쪽. 관리사가 33평방미터, 간이농립 어업용 시설이 165평방미터, 간정 2평방미터,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 라고 해서 토탈 인전 사용 면적이 200평방미터가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토사 처리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예. 토사 처리 관계. 발생 토사는 절토량과 절토량이 동일하도록 하여 별도의 절성토가 없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피해 방지계, 유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토사 축구 및 절성 토사면 보호를 위한 거적도끼 등을 시행해 토사 유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개인 자금 운영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실시를 한다. 라고 해서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또 복구계획서 또 필요하다 했잖아요. 복구계획서 내용을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치면 될 것 같아요. 절삭된 부분은 나무 심기, 토끼 풀씨, 자운형, 헤어리 배치 등 녹비 작물을 키워 장마 시 토사 방류를 차단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쓴다든가 위에처럼 의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사 축구 및 토사명 보호를 위한 거적도끼 등을 시행하여 토사 유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이런 인전 복구계획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 배치도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지적도를 한 3,000분의 1짜리라든가, 토지가 작으면 3,000분의 1짜리, 이렇게 하지만 토지가 크면은 6,000분의 1짜리를 해서 위치를 대략, 이렇게 여기는 산림경영관리사, 그 다음에 간정, 여기는 간이농립 어업용시설 비닐하우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위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위치 표시를 해주고, 이제, 요거 산지일시 사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도 해야 돼요. 건축가에 가서. 요것이 이제 산지일시 수리 알림이 오면은, 수리 알림을 갖고, 또 이런 건축행위 있잖아요. 건축행위 때문에, 건축가에 가서, 가설물 축조 신고도 또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평면도 필요하니까, 제가 어제 이제, 축조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축조 신고 수리 허가가 한 2, 3일 걸려서 온다니까, 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요 내용을 보면은, 신고인 누구, 면적 200, 산림경영관리사 33, 간이농림어업용 165, 간정이 신고일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신고일서부터 2025년 3월 31일 3년간 변경 신고를 해야 돼. 계속 그것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릴 것이냐, 그것을 매년 3년마다 그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건가. 온 게 이제 이렇게 왔네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한 산지일시 사용 수리 알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고, 비약해서 접수하신 산지일시 사용 신고서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충남 군산군 진남면 한가리산 78-9번지에 산림경영관리사 간이농림 어업용 시설 간정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 사용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수리하오니 사업 계획대로 목적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하지 않으면 이제 불법이잖아요. 상급.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또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리 조건을 좀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시 사용 행위를 허가 없이는 신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계 및 분할 충량 시행하여 허가 구역 외 토지를 무단 침범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그렇죠. 경계 충량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대략 인전 좀 봐줬죠. 만약에 이것을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토목 설계 충량 사무실에 가서 이걸 하면 건당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잖아요. 그러니까 간접까지 해서 3개잖아요. 600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거 설치하는데 무슨 그런 돈이 드냐. 인터넷에서 봐도 산지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데 충량사무실 가가지고 전부 다 200을 기본으로도 다들 낸다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직접 가서 물어봤더니 200씩 세 거니까 600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허가가 담당자를 만나서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상세히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서류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제 이메일로 넣어줘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해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이제 지금 3월 중순 4월 이제 말인데 2월 달만 하더라도 2월 달에 이제 보조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산지일시 사용 이제 허가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담당 공무원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정말 돈 안 들이고 이렇게 냈습니다. 5천 원 드렸습니다. 이 허가 받는데 5천 원이라는 건 여기에 이제 나오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신고하려는 산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000원. 신고하는 산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원에 그 초과 면적 2,000제곱미터마다 1,000원씩 하사하는 금액.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해서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리 조건에 이제 분묘 중심으로부터 이미 산수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분묘를 중심으로부터 5m 안에는 훼손이 불가하며 만약 편입될 경우 용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당연한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요 부분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경계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산림경영 관리사를 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임야하고 경계가 5m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20m 그 경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별도로 그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경사도 측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 그 담당 공무원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뭐 그런 것도 아닌 이제 현장 답사를 하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등본 뭐 지적도 이런 것도 해서 같이 제출을 하면 허가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일시 사용 신고는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산에 어떤 조그만한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또한 포크레인 작업해서 이제 평탄 작업한다고 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벌금도 작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법이라고 하면은, 불법으로 낙인 찍히면은 뭐 신고 들어가면은 머리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원칙 있는 대로 일시 사용 신고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산림경영관리사, 그 다음에 임산물 보관창고, 뭐 간정 이런 걸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 이제 뭐 인터넷 보고 건축사무소 가서 상담을 받는 것보다 그 지자체 허가과 그 산지시사용 담당자하고 먼저 전화 통화한 다음에 찾아뵙고 좀 상담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오라고 해요. 그럼 가서 상담을 한 다음 어떻게 하면 좀 허가를 맡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필요 서류라든가 이런 거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예, 오늘은 산지시 사용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